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 초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크게 오르고 있던 금리를 2024년에 미연준이 컷할 거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자,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올해 미연준이 금리를 적어도 3번에서 많게는 6번이나 컷해서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금리 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미연준에서도 올해에 언제 금리 컷을 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 어제 드디어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기다리던 미연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미연준에서 발표한 결정이 주식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과거 주식시장의 패턴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마켓은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선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할빙과 인공지능에 대한 하이프가 상당히 높은 해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리서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킹 알파에서 오랜만에 20%나 할인을 하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을 진지하게 오랫동안 투자하실 생각이시라면 시킹 알파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저도 이 플랫폼을 매일 사용하면서 투자할 주식들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의 사용 방법과 이 플랫폼을 통해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을 찾는 방법 역시 영상으로 업로드 했으니 시킹 알파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 관심이 생기신다면 원가의 시킹 알파 서비스를 구독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반드시 20% 할인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 2초 정도의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라이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어제 미연준 미팅에서는 그동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던 금리를 컷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이긴 했지만 지금의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빚을 지고 있는 회사들이나 대출 해준 은행들 그리고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충분히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연준이 올해 금리를 6번이나 컷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6월 미연준 미팅 때도 미연준이 금리를 컷하지 않고 그대로 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려 90%나 됐었고 7월에도 77%나 금리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9월 달에도 50% 이상은 금리를 컷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레벨로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11월이나 되어야 금리 컷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금리를 그대로 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그 퍼센테이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상치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 11월에도 금리를 컷하지 않고 그대로 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발표된 CPI 수치가 이슈가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CPI 수치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높은 3.5%로 3월에 나오기도 했고 이 바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작년 10월부터 미 연준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소프트 랜딩의 시나리오와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점점 오르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크게 오르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2.3% 오른 이후에 3월에 또다시 1.1%나 올랐고 쉘터 카스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그 전해에 비해 무려 5.7%나 더 오른 데다가 계란값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4.6%나 올랐습니다. 자, 물론 푸드와 에너지는 변동성이 심하고 계절에 따라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core CPI에 빠지는 항목들이긴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께서 크게 소비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바로 푸드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밀레니얼들이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돈을 푸드에 쓴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미 연준이 지켜본다는 core CPI 같은 경우에는 푸드와 에너지를 제외하는 수치인데요. 여기 보시듯이 오랫동안 3.8%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의 2배나 가까이 되는 수치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core CPI마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에 앞으로 1년 안에 금리를 컷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core CPI는 미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2% 위에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절대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스파이크 형태로 온다고 하면서 처음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고 나서 미연준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마치 해결된 것처럼 보여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플레이션은 곧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다고 말을 했었고, 이번 미 연준 미팅에서 제롬 파월도 인플레이션은 아직 너무 높고 미 연준이 목표로 했던 2%로 내려오는 것이 아직은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컷할 시기는 연장이 될 것이며 금리 컷할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명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처럼 금리를 다시 올릴 일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말을 바꾸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올해 금리를 더 높일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금리 컷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미 연준이 금리를 컷할 경우에 주식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9.1%까지 올랐던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그렇게 무리하게 올리면서까지 겨우겨우 3%대로 끌어내렸는데 금리를 다시 컷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를 컷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컨슈머 스펜딩이나 레이버 마켓 그리고 언엠플로이먼트 레이트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미국의 경제가 지금의 높은 금리를 버틸 만큼 탄탄하다고 판단을 해서 금리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더라도 지금 당장 금리를 컷하지 않으면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미연준이 금리 컷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금리 컷을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마켓이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금리를 컷할 정도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컷하고 나서 1년 안에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 생각이 일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영상에 올렸듯이 지금까지 미연준이 오르는 금리를 컷하고 나서 마켓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비교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부분을 다시 나누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표는 Fed Fund Rate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회색 박스들이 리세션 구간들을 표시해 놓은 박스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실 텐데요. 오르던 금리가 플랫해졌다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기 이후에 마켓이 크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 회색 박스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컷하고 나서 리세션이 항상 찾아왔다는 말이 되겠죠. 1969년에 금리를 컷하고 나서는 S&P 500이 36%나 떨어졌었고 1970년 말쯤에 금리를 컷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1973년 크래시가 와서 마켓이 48%나 떨어졌었죠. 물론 단기적으로 마켓이 오를 수도 있지만 곧 이어 큰 크래시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역시나 마켓이 27%나 떨어졌었고 2000년도에 금리를 컷하고 나서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마켓이 51%나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도에 미연준이 금리를 컷하고 나서는 2008년, 2009년 리세션이 찾아와서 마켓이 58%나 떨어졌으며 2019년도에 금리를 컷하고 나서는 마켓은 다시 35%나 떨어지게 됩니다. 자, 미연준이 금리를 내린 시기와 리세션이 일어났던 시기가 우연히도 이렇게 매번 일치했을 수도 있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자주 겹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 시점의 금리 패턴을 보시면 지난 2년간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오르면서 플랫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미연준이 얼른 금리를 컷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리를 컷하고 나면 마켓이 아주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까지는 미연준이 오르는 금리를 컷했을 경우에 잠시 동안은 마켓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국 몇 달 후에 리세션이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연준의 소프트 랜딩에 성공을 해서 금리를 컷하고 나도 오히려 마켓이 꾸준히 오르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 과거의 패턴들도 반드시 리서치를 더해 보시고 나서 미연준의 금리 컷 결정 이후에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페이트론 멤버들과는 차트와 지표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마켓의 중요한 패턴들을 리서치하면서 인사이트들 나누고 투자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어제 있었던 미연준의 금리 정책의 디테일과 마켓이 반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